제가 쓴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칭찬을 많이 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하게 하고 깐깐하게 아예 적성을 따져봐라가 칭기스칸 학습법이거든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선생님이잖아요. 인생에서 첫 번째 선생님은 어머니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예외는 있겠지만, 대략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요때 잘 입력을 시키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요. 3살 버릇 8 간다. 제가 이렇게 이 강연도 많이 하고요. 책을 쓴 다음에 출판 기념회도 했어요. 크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국에도 부르고 또 대중 강연도 많이 했어요. 학부모 강연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죠? 아닙니다. 제일 똑똑했던 시절이 언제였나? 아테네 시대예요. 아테네. 그때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연설하는 사람들, 소피스트들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시인들이 시 쓰는 것도 듣고 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듣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런 걸 보면서 자랐어요. 애들이. 조기 교육을 한 거죠. 말하자면. 조기 교육을 안 하면요. 메시처럼 축구 못해요. 호날두처럼 못하고 누구처럼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늦게 시작하면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얘기하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탁구 치러 가보세요. 탁구 치러 가면 30살이 넘은 다음에 탁구를 시작하면 선수의 한 60 내지 70, 잘하는 사람이라 봐야 70%밖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선수 출신들 조는 따로, 코치 조는 따로 하고 아마추어 조는 따로 합니다. 이해하죠? 확실히 그렇다는, 그게 이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확실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능력 체감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점점 더, 예를 들어서 5살에 시작하면 100%라면 7살에 시작하면 95% 떨어져요. 10살에 시작하면 90%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30살 이상이 넘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60%의 원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쓴 칭기스칸 학습법에 나오는 손 에스더라는 그 대단히 걸출한 여학생, 공부 잘하면 캠브리지를 나오고 그런 그 키운 어머니의 그 교육 노하우를 물어봤더니, 전화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을 마치 세뇌시키듯 공부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예쁜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사회에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세뇌 교육하듯이 얘기했대요. 조그만 어린애를 가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쪽에 하면 사탕도 주고 그때는 칭찬도 해주고 개 키우듯이, 개 잘하는 행동할 때는 간식 하나씩 주잖아요. 못하는 행동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면 못 번쩍하고 이렇게 살살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얘기했느냐, 어려운 문제일수록 재밌는 거야 라고 얘한테 세뇌시켰대요. 반복해서 그렇게 말해줬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왜 글씨 쓸 때 이렇게 볼펜을 같이 붙들어주고 이렇게 써주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어머니는 다 스스로 하게 했어요. 숙제도 잘하든 못하든 네 혼자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가 혼자서 하게.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자기주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어렵게, 그래서 다른 학부모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 엄마는 숙제도 안 해주는 엄마다 해가지고 애를 가혹하게 말이야 혼자 하게 하고 말이 그런다고 지탄까지 받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대요. 신문으로 하는 거 NIE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신문 가지고 공부하는 거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토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해가지고 그때 애가 갑자기 그냥 여지껏 있었던 그 어머니의 교육이 확 드러나면서 공부에 취미도 갖고
너무 일취월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지껏 축적된 게 그냥 발화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뚜렷해야 되고 스스로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해보고 깨우친 것이 칭찬을 많이 하자, 기다려주자, 스스로 하게 하자,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따져보자, 이런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부라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부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자꾸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면, 연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계속 얘기해 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 연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확 솟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테니스 선수 출신도 아니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테니스 선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제가 말로 한다고 해서 말로만 했겠습니까? 볼 대주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했어요. 직접 볼을 폼을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선수끼리 중학교 교사일 때 우리 선수 데리고 나가서 전국대 가서 우승을 했어. 우리끼리 결승을 했어. 3명밖에 없는데 선수가. 한 명은 일찍 떨어졌고. 우리끼리 가서 결승을 했는데 인생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나의 인생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딱 이루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십몇 년 동안을 정말 죽자사자하고 뭘 했는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야? 진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연불로 싹 돌아섰어요. 그다음부터. 아, 진정한 걸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번뇌가 곧 버리고 정말 그것이 또 한 가지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선배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아들 둘 다 서울대학을 갔어요. 하나도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 전국에서 뭐 몇 등 안에 들고 강원도에서 1등이고 막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그 밑에 동생도 또 똑같이 서울대학을 들어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형님한테. 아, 형님 애를 어떻게 공부시켰길래 그렇게 공부 잘합니까? 그랬더니 내 일주일 있다 가르쳐 줄게 하더니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할아버지 때문이요.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동네에서 그렇게 뭐 인기가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난 구두쇠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를 조금 들었어요.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는 애가 동화책을 읽고 어머니 가서 시집에 오면 왜 가서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바지꺼댕이 붙잡고 엄마 내가 이걸 읽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야 귀찮아 저리 가.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야 인마 지금 바빠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가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일로 와봐. 그랬는데 뭘 봤다고? 그래 어떻게 됐니? 뭐 그랬더니 얘가 동화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그러냐? 모르는 척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잘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애가 와서 책을 읽고 와서 뭘 얘기해 주려면, 야, 가족들 다 일 멈추고 다 이리 모여라. 가족들 한 7, 8명을 몰려 앉혀놓고 그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거야, 애한테.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고 박수 치라 그러니까 박수 막 치고 애가 얘기를 또르르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생님이 저 뒤에서 보니까 야 형아가 가서 책 읽고 와서 얘기하면 사탕도 주고 박수도 치고 이야 돈도 많이 주고 뭐 좋구나 해가지고 자기도 읽어가지고 또 걔도 발표하는 거야. 이 형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아줌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까지 다 불러가지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두 형제가 책 읽고 나서 발표하는 것에 취미가 붙었어요. 서로 경쟁하듯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동화책 한 줄 같은 거 갖다 주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책이 흔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남 빌려오면 뭐 몇 시간 아니면 다 읽는 거예요, 애들이. 이 책 읽는 것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학교에는 그래도 학교 도서관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풀어놔. 그러면 하루 종일 보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지식망이라는 게 생긴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이 문제를 알고 요 문제는 모르는데 요 문제는 몰랐는데 요거하고 연관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식망이 있으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요것도 모르는 문제도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식망이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아들을 서울대학에 보낸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의욕을 가져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 연불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